오늘의 컨텐츠는 롬앤을 제외하고 제가 믿고 쓰는 브랜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롬앤을 하지 않았더라면 크리에이터로서 이 브랜드랑은 꼭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브랜드들,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멜릭서입니다. 멜릭서는 이 립밤을 처음에 선물을 받았었어요. 제가 사실 이 립밤을 선물 받기 전에 멜릭서라는 브랜드 자체를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다른 제품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브랜드 소개서도 읽어보고 대표님 프로필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비건 제품에 패키지까지도 완전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 브랜드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요즘에 비건이라던가 뭔가 지속 가능한 소재에 대한 관심이 요즘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딱 이 브랜드가 그런 거를 지향하는 브랜드라서 제가 또 다른 제품도 몇 개 한번 사봤고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멜릭서 비건 립버터. 이게 컬러 립밤인데 발색도 되게 은은하게 되고 저 지금도 바르고 있거든요. 또 끈적이지도 않고 편하게 발리고 무엇보다 이 립 케어가 되게 잘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도 하나 놓고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집에도 놓고 차에도 놓고 쓰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으로 처음에 안면을 텄을 때 얘가 립버터라고 하길래 뭔가 되게 제형이 좀 무겁고 그런 제품을 좀 상상을 했거든요. 되게 산뜻하게 발리고 되게 편안하게 발려서 그냥 마스크 안에 바르고 있어도 뭔가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이 레드벨벳 컬러를 베이스 립스틱만 바르고 그 위에 바르고 있거든요. 정말 딱 이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혈색을 채워주는 느낌. 저 원래 이렇게 메인 컬러로는 뭐 틴트를 바르거나 립스틱을 바르지 이런 컬러 립밤을 발라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민낯에도 그렇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도 딱 이 레드벨벳 컬러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건조하기도 하고 특히 더 입술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거의 24시간 바르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딱 이 혈색을 채워주는 맑은 레드 컬러인 레드벨벳 컬러를 가장 좋아하고요. 저희 편집자분은 쿨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7호 플럼 피오니를 드렸는데 엄청 잘 쓰고 계신다고 강추하신다고 하시네요. 이게 완전한 비건 제품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 비건 제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 립밤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멜릭서 마인드풀 바디로션. 이 립밤만큼 제가 요즘 완전 빠져서 완전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좋아하는 이유는 딱 제형과 향. 제형이 너무 좋고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거는 향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얘는 언테임드 네이처라는 향입니다. 하나는 시트러스 계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향으로 핸드워시, 그리고 핸드크림, 그리고 바디로션까지 다 쓰고 있어요. 이 향은 일단 우디 계열이고요. 되게 힐링되는 듯한 느낌? 뭔가 초록색이 많은 공간에서 마사지를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또 되게 편안한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냄새를 맡게 해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되게 아쉽네요. 저는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향이 인공 향료 없이 100% 자연 향료로만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디로션 중에서 약간 좀 꾸덕하거나 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보습감은 좋겠지만 펼쳐발이 좀 신경 써서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몸에 바르는 바디로션은 얼굴처럼 꼼꼼하게 바르기가 약간 귀찮더라고요. 되게 발림성이 쓱쓱 발리는 바디로션들을 좋아하는데 이 제형이 딱 그렇게 가볍고 쓱쓱 바르기 좋은 제형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습력도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의 힐링 포인트라고 하면 딱 입욕제 풀어서 목욕하고 이 바디로션 온몸에 발라주고 딱 제 잠옷을 입으면 그 잠옷에도 이 향이 약간 배어있거든요. 딱 그 상태로 뽀송한 상태로 딱 잠에 드는 게 요즘 저의 이제 힐링 포인트 중 하나예요. 세 번째, 멜릭서 비건 립앤 핸드케어 키트 언테임드 네이처. 요거는 이렇게 핸드크림과 무향 무색 립밤으로 구성된 키트예요. 이거를 왜 추천드리냐면 일단 립밤 앞에 설명을 드렸었고 이 핸드크림도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디워시랑 같은 향이거든요. 향도 좋고 보습력도 좋아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린 이유가 이 패키지 되게 심플하면서도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딱 선물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선물을 할 때 뭔가 상대방의 취향을 잘 모를 때, 그리고 뭔가 남녀를 딱히 타지 않고 선물하기 되게 무난한 그런 키트인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가격이 조금 더 비쌌던 뭐 핸드케어 세트도 있었고 뭐 기초 세트도 있고 했었는데 저는 만약에 선물을 한다고 하면 딱 요 정도가 뭔가 취향을 타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쓸 수 있고 가격도 선물용으로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달바입니다.
달바 같은 경우는 이 미스트 세럼으로 처음 앞면을 텄어요. 미스트 세럼으로 앞면 트고 이 더블 마스크팩으로 실내를 쌓은 다음에 뭐 세럼, 크림, 클렌저, 오일, 제가 달바에서 나온 제품들은 거의 다 믿고 써봤는데 실패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달바의 시그니처 성분이 화이트 트러플인데 이게 제 피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기초 브랜드 중에서는 이 시그니처 성분이 확실한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 성분이 나랑 잘 맞으면 다른 제품 고를 때도 되게 좋기도 하고 또 그 성분으로 또 어떤 신제품이 나올까 되게 기대가 돼서 기다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달바의 거의 웬만한 제품은 다 써보고 웬만한 제품은 거의 다 추천을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마스크팩. 이 미스트 세럼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더블 마스크팩은 진짜 좋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바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사실 마스크팩 말고도 정말 많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제일 먼저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윗부분을 꾹꾹꾹 접어서 요 위에 있는 세럼을 아래로 보내준 후에 손바닥으로 잘 섞어줍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여기 마스크팩에 세럼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게 거의 30g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붙이기 전에 이 세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를 먼저 손바닥에 덜어내서 몸에 좀 건조한 부분, 뭐 팔꿈치라든지 발 뒤꿈치라든지 이런 데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얼굴에 붙여줘요. 이 제품은 제가 오래 써봤던 마스크팩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피부 컨디션이 진짜 최악인 날, 그런 날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날 밤에는 무조건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은 약간 없으면 불안해서 집에 좀 쟁여놓는 그런 제품 중 하나예요. 이게 제품력에 비해서 조금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더 유명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진짜 요즘같이 엄청 건조한 날, 그런 날 한번 꼭 써보세요. 두 번째, 달바 화이트 트러플 미스트 세럼. 제가 이거를 한 10통까지는 세면서 공병을 모으면서 썼는데 10통 이상부터는 세는 게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몇 통을 썼는지 모를 그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이 쓴 제품이에요. 저는 세수를 하고 방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뭔가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되게 강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자마자 바로 뿌려주는 제품이어서 항상 저의 화장실에 2개 정도는 제가 쟁여놓고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화장실에서 세수가 끝나자마자 첫 단계로 이렇게 미스트 세럼을 찹찹찹 뿌려줍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보일러가 틀어져 있고 또 기본적으로 건조한 상태에서 또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다 보면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기 때문에 기초를 아무리 잘 발라놓아도 건조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중간중간 또 수시로 뿌려주기도 해요. 개인적인 제 사용 방법으로는 한여름에는 섞지 않고 이 투명한 세럼층만 뿌려지도록 해주고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이 세럼층과 오일층을 잘 섞어서 뿌려주고 있어요. 다른 미스트들은 뿌리고 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얼굴이 더 건조하고 약간 쪼이는 듯한 느낌이 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미스트 세럼은 그런 쪼이는 듯한 느낌, 건조한 느낌이 전혀 없고 한번 뿌리면 건조함이 싹 잡혀서 그게 되게 오래가는 제품이에요. 달바 스킨핏 그라인딩 세럼 커버 팩트. 저는 사실 달바가 기초 맛집이라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 그라인딩 팩트가 나왔을 때 별 기대 없이, 정말 별 기대 없이 사용을 해봤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잘 만들어진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바 그라인딩 팩트가 광고로 들어왔을 때 내심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오래 꾸준하게 잘 써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되게 영업을 잘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딱 열어보면 다른 팩트와는 달리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내용물이 갈리면서 나옵니다. 딱 사용할 만큼만 써주고 그리고 다시 쓸 때는 다시 갈아서 써주고. 정말 위생적이지 않나요?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긴 한데 민낯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필요한 만큼 갈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운데이션 베이스층과 톤업 핑크 베이스가 같이 나와요. 여기 에센스 물방울이 맺히는 거 보이시죠? 이것 때문인지 겉으로 보이는 피부 표현도 살짝 광채가 돌면서 되게 예쁜데 또 속으로도 되게 촉촉하게 느껴져요. 그 다음 내용물을 퍼프로 잘 섞어줍니다. 저는 퍼프를 사용해줄 때도 있고 이 미아우라 119번 브러쉬를 사용해줄 때도 있어요. 제가 뷰티인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통 쿠션 팩트 같은 경우는 덜어서 톡톡톡 두드리면서 바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그라인딩 팩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르기보다는 쓱쓱 문질러서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밀착력도 훨씬 더 좋고 피부 표현도 더 예쁘게 되고 또 되게 빨리 바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두드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겠지만 이렇게 코 옆부터 시작해서 앞볼을 바른 후에 끝까지 가지 않고 대략 이 정도까지 발라준 뒤에 그다음 마무리는
두드려서 퍼뜨려줍니다. 반대쪽 볼도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모공 커버가 진짜 잘 되거든요. 제 모공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콧다를 따라 쭉 내려가 줍니다. 그럼 퍼프 지나간 자리에 모공이 다 채워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역시 마무리는 톡톡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고 이런 콧마울같이 세심한 터치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퍼프의 끝부분으로 톡톡 두드려서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빠르게 피부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이 그라인딩 패트를 쓰면서 제가 개발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조금만 더 돌려서 이 정도의 소량만 갈아줍니다. 그 다음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핑크 베이스 부분만 묻혀주세요. 그 다음 얼굴에서 밝히고 싶은 부분, 눈 밑 다크서클, 이마와 콧대 등에 바른 다음에 퍼프로 펼쳐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만 톤업이 되면서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남은 베이스 부분, 이 부분도 브러쉬에 묻혀준 후에 얼굴에 붉은기가 덜 가려진 부분이나 저는 여기 코 주변에 여기 항상 붉게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 커버가 더 필요한 입 주변 등에 발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역시 퍼프로 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이라이터를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리고 컨실러를 따로 쓸 필요 없이 이 그라인딩 패트 하나만으로 얼굴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미아우라입니다. 요즘에 제 영상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브러쉬 제품이죠. 제가 영상에서 되게 자주 쓰기는 하는데 뭐 브러쉬를 따로 설명드리진 않으니까 댓글로 되게 많은 분들이 저 브러쉬가 어디 거냐, 저 브러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미아우라 브러쉬를 영상에서 되게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직접 만나 뵙고 좀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명함에 보니까 사무실이 바로 저희 스튜디오 걸어 30초 컷인 그 옆 건물인 거예요. 또 2년이니까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저희 스튜디오로 놀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셨던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브러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브러쉬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뭐 하나 세상에 그냥 나온 제품은 없다고 하지만 이 진짜 미아우라 그 담당자분의 뭔가 영혼까지 갈아서 만든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메이크업 브러쉬의 진심인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첫 번째로 이 브러쉬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 브러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꼼꼼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정말 이 재료 하나하나를 되게 비싼 거를 골라서 쓰시더라고요. 일단 이 브러쉬를 만드실 때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검수를 엄청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또 피부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멸균 과정까지 거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핸들 부분도 천연 자작나무고 또 이 구간은 신주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게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오래 쓰다 보면 이 구간 부분이랑 핸들 부분이 좀 헐거워져가지고 좀 덜컹덜컹 거리는 경우도 있고 좀 쓰다 보면 아예 빠져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브러쉬를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모두 고려를 하시고 사용하는 본드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골라서 완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최고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가 이 미아우라 브러쉬는 한 번 사면 평생 AS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워낙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쓰다가 이 핸들과 구간이 분리가 되거나 좀 삐걱삐걱 거리다고 하면 무조건 AS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판매자의 손을 떠났다고 끝난 제품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멋지더라고요.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영상에서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브랜드예요. 저는 전 제품 다 잘 쓰고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뭔가 타 브랜드와 한 끗 차이로 좀 섬세한 디테일이 있는 제품들 그런 거 위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아우라 119번입니다. 제 영상에서 되게 지겹도록 많이 나왔던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조금 더 알아보려고 사이트 들어가서 리뷰도 보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제 영상 보고 사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일반 리퀴드 파운데이션들이랑도 궁합이 좋고 또 특히 저는 쿠션 파운데이션과의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제가 항상 쿠션 파운데이션과 같이 쓰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양은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요. 피부와 맞닿는 면과 핸들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45도 정도가 되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플랫한 파운데이션 브러쉬와 좀 통통한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 두 종류의 브러쉬의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살린 그런 브러쉬예요. 사실 플랫한 브러쉬랑 통통한 브러쉬랑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때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브러쉬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 이 브러쉬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납작한 브러쉬처럼 얇게 발리지
밀리지만 결자국도 많이 안 나고요. 또 통통한 브러쉬처럼 톡톡톡 두드려주면 커버력도 잘 쌓입니다. 다음은 521번 브러쉬입니다. 보통 총알 브러쉬가 끝에 모양이 살짝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모양이 진짜 세심하게 요 끝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모이듯이 깎여 있어요. 아주 살짝이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이 커팅을 정말 예술로 잘 잡아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90도로 세우면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금 더 섬세하게 바를 수 있고, 눕혀서 바르면 일반 총알 브러쉬처럼 뭐 쌍꺼풀 라인 안쪽이라던가 블렌딩하거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72번 브러쉬입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아마 엄청 많이 썼던 브러쉬인 것 같은데요. 눈썹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브러쉬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모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파우더 타입으로 눈썹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영감이 이렇게 샥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파우더를 썼기 때문에 눈썹 결을 살리는 건 또 펜슬을 따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음영감은 샥 살리면서 이 끝이 딱 힘이 있고 딱 텐션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한 올 한 올 살려서 그리기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널찍한 옆면으로는 음영감을 줄 때 써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끝부분으로는 한 올 한 올 살려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썹도 그렇게 그려줬어요. 이게 섀도우 하나만으로 그려준 건데도 뭔가 결이 살아있게 잘 표현이 됐죠. 다음은 아이소이입니다. 이 아이소이는 제가 포어 타이트닝 프로그램이라는 그 앰플로 처음 앞면을 터서 그때부터 거의 한 3, 4년 정도 제가 정말 꾸준히 써오는 기초 브랜드 중 하나예요. 그 제품만 주구장창 쓰다가 좀 다른 제품도 써볼까 해서 몇 개 사봤는데 모든 제품이 저랑 너무 잘 맞고 실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소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고 뭔가 한결같은 모습 때문에 되게 신뢰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아이소이의 시그니처 성분 중 하나가 그 비싸다는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거든요. 이 성분이 또 저랑 엄청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인은 세럼뿐만 아니라 뭐 토너나 크림이나 슬리핑 마스크팩까지 다 2병 이상씩은 비었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추천하는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업 세럼. 일단 제형은 이 정도입니다. 살짝 묽으면서도 탱글해 보이는 점성을 가지고 있고 퍼트리면 이렇게 부드럽게 펼쳐 발라지면서 수분감이 확 느껴집니다. 살짝 두드려서 흡수를 해주면 이렇게 겉돌지 않고 금방 산뜻하게 흡수가 잘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초를 고를 때, 기초를 바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발랐을 때 얼굴에 번들거림이 없어야 되고 이 얼굴에 잔여감 같은 게 없어야 되거든요. 산뜻하면서도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형이 딱 거기에 부합하는 제형이에요. 한쪽 볼에만 발랐는데 바른 직후 피부로 느껴지는 건 이렇게 탱탱 촉촉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봤을 때 가장 좋은 점 하나를 꼽자면 피부톤이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피부가 뭔가 하얘진다, 밝아진다 보다는 뭔가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이고 맑아진다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품을 꾸준히 쓰면 피부결이 좋아지면서 되게 건강한 사람처럼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붉은기나 거뭇거뭇한 게 좀 잡혀서 피부톤 전체가 좀 균일해 보이고 맑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이 올해로 올리브영에서 9년 동안 세럼 부분 판매 1등을 했대요. 제가 롬앤도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어서 알지만 이거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부럽다. 사실 아이소이에서는 여름 시작하기 전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아이소이의 신제품 광고 의뢰가 왔었거든요. 아이소이라서 되게 욕심이 나기는 했는데 그게 신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막 몇 년 동안 사용한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제가 그때 메일 답장으로 제가 아이소이 브랜드 제품들 진짜 많이 쓰고 있고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 신제품은 못할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언젠간 제 컨텐츠에서 제가 자주 쓰는 아이소이 제품들 꼭 홍보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소이 측에서 그러면 개코님이 평소에 많이 쓰는 아이소이 제품들로 광고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 게 이 잡티 세럼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소이가 성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성분이 좋은 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 12월에도 무려 9년 동안 올리브영 세럼 부분에서 1위를 한 기념으로 무려 트리플 세트가 올리브영 기획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이 기회에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이벤트도 준비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소이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또 어떤 걸 추천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비교적 최근 기준으로 많이 썼던 두 크림 추천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아이소이 모이스처 닥터 크림, 일명 장수진 크림이고요. 하나는 잡티 세럼과 같은 라인인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크림 플러스 잡티 크림입니다.
일단 이 크림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잡티 세럼과 궁합이 되게 좋고 같이 써주면 시너지가 더 좋아서 잡티 세럼 쓰면서 같이 썼던 크림이에요. 아까 이 세럼이 약간 투명 탱글했다면 이 크림은 첫 도포부터 약간 요거트 같은 느낌?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펼쳐 발라진 뒤에 잔여감 없이 싹 흡수가 되어서 겉으로 끈적거림도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메이크업 밀림이 아예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3통째 비운 거 정말 무난하게 잘 쓰고 있는 수분크림이에요. 이게 2통까지는 제가 선물을 받았고 이 3통째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게 장벽, 수분, 진정까지 동시에 케어해줘서 장수진 크림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로 딱 케어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이 아이소이 크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발림성이 편하고 불편한 잔여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속은 촉촉해서 편안하고 겉은 산뜻해서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발라주기도 좋고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 바르기 전에 발라도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 밀리는 게 전혀 없는 제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힌스입니다. 이 힌스는 뭔가 실제 제품보다는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 홍보물 그런 화보 콘텐츠로 안면을 텄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품보다는 모델 화보가 너무 예뻐서 관심을 가지게 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화보나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도 너무 궁금해져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제품력도 괜찮아서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신제품이 나올 때 이번에는 어떤 콘텐츠로 어떤 화보가 나올까라는 궁금증을 항상 유발시켜주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 힌스는 저는 무엇보다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에는 또 어떤 힌스만의 컬러가 담겨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막 데일리로 맨날 너무 유용하게 사용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딱 보면 뭔가 이 코덕의 가슴을 뛰게 해서 내 내면에 있는 이 코덕력으로 결국 구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힌스 뉴 앰비언스 컬러 아이라이너.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가장 무난한 블랙과 브라운이 아닌 흰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컬러가 나온다고? 제가 약간 코덕 1로서 안 사볼 수가 없었던 제품입니다. 근데 제품력도 좋아요. 발색은 이렇게 정말 그 색 그대로 피부색이 비치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돼요. 그리고 펜촉도 섬세해서 아주 가는 줄부터 힘을 주면 두꺼운 줄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데일리 메이크업 맨날 하는 메이크업에서 이 라이너를 즐겨 쓰지는 않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특별한 룩을 연출할 때 이런 라이너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보통 해외에서 직구를 하곤 했었어요. 구하기도 어렵기도 했고요. 근데 이 국내 브랜드인 힌스에서 이렇게 내준 게 저는 굉장히 너무 반가웠었어요. 두 번째, 힌스 뉴 앰비언스 컬러 마스카라. 아까 이 컬러 라이너랑 마찬가지로 나왔을 때 되게 놀랐어요. 아니 마스카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컬러의 마스카라가 나온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 제품도 제가 데일리로 맨날 바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떤 특별한 컨셉이 있는 화보 촬영을 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룩을 연출할 때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라이너 같은 경우는 전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2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얼루어드 컬러랑 언디파인 컬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얼루어드 컬러 얘가 의외로 민낯에 발라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뭔가 민낯에 바르면 속눈썹이 붉어지면서 되게 오묘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중독성 있는 느낌?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는 물론이고 민낯에도 한두 번씩 바르고 있어요. 이것도 라이너와 마찬가지로 되게 컬러감이 되게 선명해요. 그래서 뭔가 마스카라라고 하면 블랙과 해봤자 브라운? 이 정도의 조금 지루하신 분들은 이 마스카라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힌스 뉴 뎁스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제가 볼 때 힌스는 뭔가 소비자와의 그런 첫 만남? 그러니까 뭔가 오프라인 실제 첫 만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다시 샀어요. 이게 단상자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섀도우 파우더류 깨지지 말라고 고정해놓는 종이거든요. 이게 보통 그냥 이렇게 흰색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힌스에서는 딱 이거 열자마자 와 이렇게 이거까지 이렇게 신경을 쓴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상자를 받았을 때 처음 느낌? 그리고 딱 단상자에서 제품을 꺼냈을 때 하얀색 종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힌스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런 무드를 먼저 보여주는 거? 이거를 보고 이 본 내용물을 만나기 전부터 뭔가 설레임과 기대감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발색은 다 선명하게 되는 편이고요. 이 색조합이 정말 예뻐요. 눈에 올렸을 때도 선명하게 발색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거를 뭐 데일리로 막 맨날 너무 유용해 막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 색 구성이나 이 제형의 구성이나 이런 게 코덕의 마음을 뛰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팔레트에서 이 9번째 컬러, 이 팔레트 말고 다른 흡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컬러들이 뭔가 뻔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힌스만의 그런 딱 컬러감을 독보적으로 보여주는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롬앤을 제외하고 제가 믿고 쓰는 브랜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좀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